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LG화학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4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 LG화학은 1.22% 상승한 80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우주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현대차그룹은 국내 연구기관들과 함께 달 탐사 전용 이동형 로봇의 개발 모델 제작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백화점 식품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그룹의 계열사들의 식품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반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반란이 거짓 혹은 과장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 LG화학 소식인데 오늘 시총 4위로 상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연초부터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가팔랐는데 오늘은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 이후 주가 상승세를 한동안 보여왔던 LG화학이 오늘 장 초반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4위 자리에 올랐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LG화학의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1.27% 오른 80만 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LG화학 시총은 56조 4,738억 원으로 늘어서 기존 코스피 시총 규모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상승했고요. 전날까지 시총 4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주가가 0.38% 하락하면서 시총 55조 8,715억 원을 기록해서 5위로 밀려났습니다. LG화학의 주가는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난해 말에 60만 원에서 오늘까지 33.3% 급등하는 등 연초 이후 상승세를 지속해 왔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전날 첨단 소재와 배터리 부문 성장이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LG화학의 목표 주가를 기존 94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상향했고 앞서 삼성증권도 배터리 사업에 호조에 힘입어서 호조에 주목해서 목표 주가를 8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는 연초 이후에 4.38%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알아보죠. 자, 현대차그룹의 기술이 전 세계를 넘어서 이제 우주까지 확장된다라는 소식입니다. 현대차그룹이 국내 연구기관들과 함께 달 탐사 전용 이동형 로봇의 개발 모델에 착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우리 탐사 전용 로버라고 부릅니다. 이동형 로봇을 제작하는 데 착수했다는 소식인데요. 국내 연구기관들과 함께 달 탐사 전용 로버에 대해서 곧 제작에 들어간다는 소식인데 지난해 7월 달 탐사 전용 로버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기관들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자동차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과 MOU를 맺었는데요. 수차례 논의 끝에 로버의 제작 용도를 달 남극부 착륙에 이은 광물 채취, 또 환경 분석 등의 과학 임무 수행으로 일단 정했습니다. 예. 현대차그룹이 이 제작 착수에 맞춰서 로버 개발 모델의 콘셉트 이미지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소형 자율주행 모빌리티인 로버 개발 모델은 최대 중량이 70kg 정도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사진이 그대로인데 크게 상하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로버 개발 모델에는 태양광을 통한 자체 충전 시스템과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일단 탑재될 예정이고요. 하부는 구동계로서 달 표면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플랫폼 형태로 개발이 된다고 하고 또 상부는 달 표면 탐사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300도 이상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면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 6개 연구기관이 합심해서 현대차 그룹과 함께 방사능 차폐 장치, 금속 구동 휠 등을 개발할 계획에 있는데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제작이 마무리될 것으로 일단 현대차 그룹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아울러서 2027년 실제 달 표면 탐사가 가능한 제품을 선보일 방침이라고 현대차 그룹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네,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좀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프라임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방산 기업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현대 로템의 성장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숫자가 실제가 맞는지 네 우주과학 못지않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제목을 코인 같은 실적이라고 뽑았는데 네. 얼마나 나왔을까요? 코인 같은 실적이라고 하면 보통 뭐 100%, 200%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00% 내지는 그렇죠. 그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현대로템의 올해 1분기 전차 수출 실적이요. 전년 동기 대비 8,8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8,800%요. 그렇습니다. 예. 감이 잘 안 오는데 K2 흑표 전차 완제품 해외 납품이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말씀드린 대로 코인 같은 실적에 버금가는 성장률로 올해 현대로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수출 통관 집계 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 올해 1분기 방산 부문의 수출 실적이 약 2,361억 원인데요.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약 8,811.1%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올해 K2 전차 5대를 폴란드에 인도했다고 밝힌 바 있고 완제품 해외 납품이 이루어지면서 수출 실적은 크게 상승한 바 있고요. 월별로는 1월에 958억 원, 2월에는 23억 원, 3월에는 1,381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됐고 현대로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각 부분별 통관 수출 실적은 공개하지 않고 공시 예정인 실적에서도 8,000%에 달하는 성장률이 잡히는 항목은 일단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관세청에 이제 본인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 실적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해당 규모의 수출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관계자도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현대로템은 내수와 수출 또 에코플랜트 사업 등을 포함해서 포함한 전체 실적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면서 방산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이 기업의 수익성이 대폭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이 높은 전차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전체 실적을 한꺼번에 끌어올릴 것으로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고 폴란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나 다른 국가들도 역시 수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가 현대로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오늘 주가 역시도 16.6% 상승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실적이 8,800% 올랐으면 8,800%가 올랐으면 네. 앞으로 주가는 어디까지 또 올라가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프라임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롯데리아에서 파는 콜라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롯데백화점의 소식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롯데백화점에서 팔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사실 마트보다 백화점이 상당히 비싼데 네. 비싸도 백화점을 찾는 이유는 그만큼의 이제 품질이 좋다. 그렇죠. 이걸 믿고 가는 건데 네네. 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았어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요. 동네 가게에서도 이제 이런 실수가 벌어지면 당연히 안 될 텐데 대형 마트도 아닌 또 백화점에서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고 하니까 참 유감인데요. 롯데백화점 식품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장소는 광진구에 위치한 건대 스타시티점에서요. 지난해 10월 소스류를 구매한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수일 지난 것을 확인을 하고 구청에 신고를 하면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기사화가 됐는데요. 광진구청이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또 판매한 혐의로 지난 17일자로 롯데백화점의 영업정지 3일을 가름하는 수준의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백화점 측은 일일 전수조사를 통해서 상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유통기한 알람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더 이상 기한이 초과된 상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일단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롯데리아 콜라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롯데 쪽에서 연일 이렇게 식품 위생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회사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보입니다. 네. 사실 소스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상당히 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류의 식품을 팔다가 롯데백화점에서 이번에 적발됐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이죠. 반란이 눈속임 상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좀 속긴 했었는데. 반란이요. 네. 어떤 수법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공정위가 지난 12일에요. 반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 조치했습니다. 어떤 상술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보면 이 공정위 조사에 따르자면 반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 원 초반대 가격에 판매한다고 일단 표시를 했고요. 하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미국식, 즉 US 달러로 표시된 한개 사이즈, US 사이즈로만 표시된 가격이 적용되고 한국식으로 표기된 다른 사이즈는 가격이 70만 원대 초반에 달했다고 합니다. 할인 가격이 적용된 미국식 사이즈 옵션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가 불가능했는데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의 상품은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식 6 사이즈는 품절인데 동일한 크기인 230, 이 사이즈는 2배 가격을 줘야 구매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거를 눈속임 상술의 일종으로 보고 있는데 다크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크 패턴은 원래대로라면 소비자가 사지 않았을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일컫는 용어인데 눈속임 상술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게 됐고요. 공정위는 반란의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다만 위법 행위를 반란이 자진 시정했기 때문에 경고 처분만 내렸는데요. 그런데 유감인 것은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튜브 인기 콘텐츠인 내고왕에 출연해서 17%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고 반란이 지난해 밝힌 적이 있는데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에 가격을 또 인상해서 그때 당시에는 꼼수 할인 논란이 있었거든요. 당시 또 반란은 업데이트 과정에서 이게 생긴 오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역시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명품 홈페이지에 나온 공식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서 이걸 마치 또 반란이 할인하는 것처럼 꾸며서 판매하는 등 반란 측의 논란이 계속됐는데 한편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난 사례를 언급해 드렸고요. 반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란과 유사한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이 혹시나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또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 등도 함께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싸다고 다 들어가서 이제 구매할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사이트까지 비교해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프라임 이슈로 넘어가 보죠. 자, 공정위 관련한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공정위가 SK 오션플랜트의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번에 조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박 조립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SK 오션플랜트의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하도급 거래에서 빈번한 추가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 미발급 관행을 바로잡겠다 이런 의지를 공정위가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가 선박 블록 조립 작업 등을 위탁하면서 추가 또는 계약 내역 변경 위탁에 대한 서면을 이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SK 오션플랜트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2018년 4월 말에 선박블록 조립 작업 위탁에 대해서 물량 및 단가를 변경했는데 이에 대한 변경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이고 또한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요.
해양 플랜트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 추가 작업 물량을 위탁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도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행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이후 추가 위탁 또는 계약 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SK 오션플랜트에게 시정 명령했고요.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 체결 이후 작업 추가 또 변경 위탁의 경우에도 서면을 수급 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SSG닷컴이 신세계 온라인몰로 둔갑한 이 사칭 사이트가 발견돼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주의보를 당부했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이름을 보니까 신세계 베스트몰이에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네. 신세계 그 온라인 사이트 같은데 네. 결국에는 이게 아니라고요? 가짜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짜 사이트고요. 예. 보통 그 SSG.com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게 신세계 몰일 텐데 여기는 신세계 베스트몰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SSG.com 측이 사칭하는 사이트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확인 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소비자에게 공지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그 사이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 화면 자체의 그 사진도 신세계 백화점의 사진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들어가 봐도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트네요. 사실상 뭐 스미싱이나 이런 피해 사례들을 보면 유사한 사이트들을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그대로 복제했다든지 그런 예. 사례들이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세계와 무관한 신세계 베스트몰의 신세계 가짜 사이트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네, 대놓고 노렸군요.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둔갑해서 신세계 관련 사이트처럼 보이도록 둔갑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무통장 입금 계좌에는 법인 계좌가 아니고요. 개인 계좌 번호를 또 적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고가의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만약에 피해 발생하게 되면 그 금액을 보전하기가 또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다행인 것은 해당 사칭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SSG.com 관계자가 들은 바는 없다고 했고 회사에서 선 발견 후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관련 기관에 신고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사칭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덧붙였고요. 연초에도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일렉트로마트를 사칭하는 사이트를 발견해서 소비자 피해를 SSG.com이 막은 적도 있고 네. 이런 대기업의 정보와 로고를 도용해서 결제를 유도한 뒤에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식의 사칭 사이트가 SSG.com 외에도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롯데온도 12일에 사칭 사이트를 발견해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안내했었고요. 공지를 통해서 상호명, 주소, 또 사업자 등록번호 등 회사 정보까지 도용한 사칭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롯데온 스토어, 롯데온 가전 스토어, 롯데온 베스트샵 등의 상호로 쇼핑몰 사이트가 개설된 사례가 있다고 함께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신세계 베스트몰은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국내 대형은행들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무 고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고용 부담금을 내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거는 돈으로 때우겠다라는 심보로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장애인 고용을 하지 않고 즉 외면해서 국내 대형은행들이 부담한 고용 부담금은 2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수의 은행들 신한은행, 우리은행, KB 그리고 NH,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인해서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총 206억 9천만 원이었는데요. 은행별로 보면은 신한은행이 45억 원을 해서 가장 많았고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순이었습니다. 이들 은행 중에 기업은행만 빼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미흡했는데요.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전체 인력의 3.6%, 또 민간 기업은 3.1%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의 의무 고용률은 3.6%, 시중은행은 3.1%를 맞춰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예.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하나은행이 0.87%로 가장 저조했고요. 신한은행도 0.91%로 1%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이들 은행의 장애인 직원은 기업은행이 43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농협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순서였습니다. 최근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을 빌려드리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은 항목들을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바 있어서 우리 국내 은행들이 왜 이런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케 하는 보도였습니다. 네, 장애인의 날에 전해진 참 씁쓸한 소식입니다. 자, 그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외식 물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외식비가 지난달에도 상당히 크게 오르면서 한국소비자원이 가격을 공표하는 대표 외식 품목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품목이 이제 겨우 4개밖에 남지가 않았다고요. 네, 예, 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김밥, 짜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이 네 종류의 메뉴를 빼고는 이제 다 10,000원이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삼계탕, 삼겹살, 그리고 비빔밥, 냉면 이런 것도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는 서울 평균 시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인분도 시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 예를 들면 비싼 맛집, 굉장히 고가의 맛집만 가서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서울의 평균 가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인 참가격에 따르면요. 지난달 짜장면과 삼겹살, 삼계탕, 김밥 등 8개 대표 외식 품목의 서울 지역 평균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게는 최고 16%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가장 비싸진 메뉴는 짜장면인데 지난해 3월 짜장면 한 그릇은 5,846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6,800원으로 16.3%가 올랐고요. 삼계탕 가격은 지난해 14,500원에서 올해 6,346원으로 12.7%가 상승했고 삼겹살도 17,159원에서 19,236원으로 12.1%가 올랐습니다. 김밥도 한 줄당 2,831원에서 3,123원으로 올라서 3,000원대를 돌파했고요. 예. 냉면 1인분도 1,692원으로 전년보다 7.3% 올라서 10,000원을 넘겼습니다. 이 밖에도 비빔밥, 칼국수, 김치찌개, 냉면 다 상승했고요. 서울 지역의 주요 외식 품목 가격이 지난달과 비교해서도 비빔밥과 짜장면, 삼계탕, 김밥 4개 품목 가격이 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아무튼 제가 앞서 언급드린 대로 김밥, 짜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이거 4개 빼고는 10,000원 주고 못 먹습니다. 네. 뭐 원재료가 오르면은 뭐 상인들도 남는 네. 장사 해야 되니까 오를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 월급이 안 오른다라는 게 이제 가장 씁쓸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슈 짧게 하나 좀 짚어보죠.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 파트너스가 초콜릿계 에르메스라고 통하는 피에르 마르콜리니를 인수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회사 예전에 고디바 거기도 이제 초콜릿인데 예. 여기를 인수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MBK가 이제 이번 인수로 인해서 프리미엄 초콜릿 라인업을 더욱더 강화하게 됐다는 소식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고디바를 품은 게 한 4년 전이어서 4년 만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MBK 파트너스가 일본 투자 계열사인 VM2 홀딩스를 통해서 영국 투자 펀드 네오로부터 피에르 마르콜리니 지분 47%를 인수했는데 VM2 홀딩스는 이 밖에도 피에르 마르콜리니 개인 주주 지분도 일부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딜의 공식적인 인수가는 일단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요. 영국 네오가 지난 2013년 같은 양의 지분을 약 217억 원에 인수한 바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인수로 MBK 파트너스는 고급 초콜릿 포트폴리오를 고디바에 이어서 더욱더 넓히고 확대하게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